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전에 많은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낙랑군 평양유물에 대해서 이제 신의 손이라 불렸던 세키노 다다시 일기 부분, 아마 책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실제 이제 그 내용 영상을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자료를 고은맘 스님이 전에 직접 이제 가셔가지고 복사를 떠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제 영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세키노 다다시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도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고 평양 낙랑군 이 양반이 말 그대로 유물로서 다 증명한 최고의 인물처럼 이제 다 인식되어 있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게 다 따르고 있고 특히 미술하는 분들도 이 양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양반이 우리 한국의 모든 이렇게 미술사는 낙랑군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쪽에 이제 논리를 배가지고 우리나라 미술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충격적인 그런 미술사 책도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전에 과거 공개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요. 세키노 다다시 일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과 그리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리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이게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은 뒤에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세키노 다다시 관련된 낙랑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기장이 이제 발견되고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움찔했죠. 왜냐하면 대단히 이제 이것이 공론화되고 이제 여론화되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이것을 이제 말 그대로 빨리 묻어가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론도 거의 안 하고 몇 사람 젊은 애들 내세워 가지고 이 세키노 다다시 일기장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 논리 반론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이제 언급할 거고 보면요. 자, 세키노 다다시부터 인물이 누군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키노 다다시는 1868년부터 1935년 인물이고 원래 이제 이 양반은 이제 말 그대로 건축사입니다. 건축 관련된 전문 그런 분야의 이제 인재인데 말 그대로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를 역임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사에 연결된다면 1910년 조선 총독부의 위촉으로 한반도와 중국의 고건축 조사를 실시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쭉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 유명한 조선 고족도부를 출간해 가지고 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저 조선 고족도부 하나가 뭐냐면 말 그대로 평양 낙랑군을 말 그대로 이제 증명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 있죠 보면요. 자, 저렇게 이제 인물인데 저 양반도 원래 초기에 평양 낙랑군을 한나라 유물로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이 양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나라 유물로 이제 밀어붙이고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한나라 낙랑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양반도 그쪽으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평양 낙랑군 유물 발굴의 최고의 수장자로서 어떻습니까? 역사에 남은 인물이고 이제 평양하면 낙랑군 그리고 이제 이 양반 인물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의 건축 관련된 그리고 이제 예술에 관련된 책은 직접 1941년에 이제 책을 낸 경우가 있고요. 많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영상에 보시면 세키노 다다시가 평양에서 무엇을 발굴했는지 쭉 여러분들 아마 보이죠 보면요. 점재인 신사비라든지 낙랑군 치지, 대방군 대방태수 이런 묘 그다음에 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유물이 이제 한나라 유물이라고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낙랑군 평양을 보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한 인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대단히 높이 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헌상으로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중국 문헌에는 없고요. 우리나라 이제 중화사관에 이제 그런 틀이 맺히면서 이제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낙랑군이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죠 보면요.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이제 논리를 만든 것이 이제 문헌과 상관없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모든 문헌은 낙랑군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 북경하고 하북성 쪽 그쪽에 이제 있는 걸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이 양반이 발굴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평양의 낙랑군이 한사군 낙랑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해온데 그 주장 덕분에 이번에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한 사람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논문을 낸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을 썼는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등재된 이후의 그 내용을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키노 다다시는 이렇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낙랑하면 평양 낙랑군 그리고 이제 세키노 다다시가 완전히 이꼴 상태로 떴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인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고적도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유물을 쭉 사진을 찍어가지고 쭉 냈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낙랑군 부분에서는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쪽으로 완전히 저 사진을 가지고 뭐 말 그대로 뭐 실정 사기를 하잖아요. 보면 증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조선 고적도부에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갑에 보면 낙랑군이 나오죠. 낙랑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제1권에 이제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등장하는데요. 1915년부터 35년까지 약 20년간 이제 낙랑 시대로부터 조선 시대까지 고적을 주로 이제 쭉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간행한 것이 이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1권이 낙랑군과 대방군인데요. 기가 찬 것이 여러분들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앞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모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고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유물을 전부 다 한나라 유물로 다 몰아세웠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첫 장에 보시는 거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제 다 눈치챌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왼쪽부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왼쪽에 동그란 건 아마 중국에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제 교육했기 때문에 중국의 뭐 화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보면요. 밑에 보시면 뭡니까? 보면 저게 세형 동금의 밑에 손잡이 밑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들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하고 마지막 게 여러분들 뭐냐? 여러분들 고조선의 어떤 마차 부분의 부속품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 뭐죠? 고조선의 동모고요. 동모 아시죠? 보면요. 청동기 어떻습니까? 창이란 뜻입니다. 청동기 창, 청동창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들 보시면 그 유명한 고조선의 세형동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 했죠? 보면 고조선의 마차 부속입니다. 저것이 우리나라 어디까지 보면요. 남부에까지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고조선 마차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 남부하고 저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저게 제가 보면 돼. 저 동전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저거는 우리나라 고조선 유물인데 저것을 낙랑군 그 대방군 유물 제일 앞장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게 고조선 유물인 거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낙랑군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표적인 유물이 여러분들 전부 다 고조선의 어떻습니까?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칼, 그 다음에 고조선의 뭐냐? 마차죠, 보면요. 마차 부속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낙랑군 대방군 하보집에 어떻습니까? 그게 조선 고적도부의 제일 앞장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게임 끝났는데 이걸 한 사람도 안 짚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선 고적도부 언급하는 사람들 그 기사하고 내용 보니까 이 내용을 절대로 언급 안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낙랑군 대방군이라 주장했는데 고조선을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은 찍어놓고 전부 다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조선 유적 유물 도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1988년부터 96년까지 북한에서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출판됐는데 보면요. 이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평양의 낙랑군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양 유물을 말 그대로 무덤을 발굴해 가지고 나름대로 낙랑군이 있었다고 주장했죠. 자, 광복 후에 북한에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약 3,000개의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하고 난 결과를 어떻습니까? 자, 도록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조선 유적 유물 도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사진이 실렸을까요? 자, 일본이 조선 총독부가 펴낸 조선 고적도부와 북한에서 펴난 조선 유적 유물 도감의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세키노 다다시가 틀림없이 이 유물을 발굴했을 건데 조선 총독부의 조선 고적도부에는 이 사진을 뺐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조선의 청동기가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나왔을 건데 이 사진은 조선 총독부에서 빼고 거기는 안 넣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발굴해 보니까
고조선 것이 그대로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세기 해가지고 그대로 연대까지 다 나와 있죠. 저게 낭낭유물입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평양에 낭낭군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지금 이 사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다 3,000개의 무덤을 발굴해가지고 저것이 뭐다? 고조선의 유물로 다 이렇게 증명을 다 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유물입니다. 자, 또 다른 거 볼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조선의 마차, 고조선의 세흥동금, 동모 다 나왔죠? 자, 100% 고조선 문화입니다. 자, 이것도 기원전 2세기 이제 후반인데 우리나라 역사책으로 본다면 저거는 낭낭군 유물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낭낭군 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100% 고조선 동금입니다. 청동기입니다. 자, 딱 넘어갑니다. 자, 정백동 206호 무덤도 보시면 고조선 세흥동공과 그 다음에 마차, 부속품 이런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평양 낭낭군 3,000개의 무덤을 발굴한 결과가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은 거기가 한나라의 낭낭군이라고 열심히 기도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북한에서는 3,000개의 무덤을 다 발굴해 보니까 이 무덤은 한나라 낭낭군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의 낭낭국 유물로 다 이렇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우리 여러분들 이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깃털 무덤에서 발굴된 바로 우리나라 국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국보로 등재된 뭐냐면 저렇게 전시되어 있는 낭낭군 허리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이제 정보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허리띠는 낭낭군 것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때 한나라는 저런 고급 기술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물은 어디 거냐, 여러분들? 흉노계열의 허리띠입니다. 흉노계열.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곰 있죠, 보면요. 곰 모양인데 저거는 한나라에서 곰장식 유물이 없습니다. 거의. 저거는 뭐냐? 거의 고조선에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국에 보면 소반에 보면 옆에 곰을 다는 게 있는데 북한에 가보시면 북한 박물관에 소반 옆에 저 곰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고조선의 곰으로서 다 북한에서는 다 자리 잡아놨는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저 허리띠와 곰이 한나라 유물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것도 다 국보에서 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국보로 하려면 흉노로 바꾸든지 해야지 지금 낭낭군 유물 끝까지 지금 안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고집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논리가 다 무너지니까 평양 낭낭군 유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들 가르쳤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되니까 어때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이것을 낭낭군 유물로서 지금까지 해설하고 돌아다니는 교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키노 다다시가 유물을 사들였다는 북경의 유리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유리창 모습 보시면 보이죠? 저기에 보면 전부 다 골동품이 길에 집에 쫙 깔렸습니다. 그때도 쫙 깔려가지고 저기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낭낭군, 평양에서 낭낭군 유물을 발굴했다는 양반이 저기 가서 어떻습니까? 낭낭 유물을 다 사들였다고 일기장에 남겨놨습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들? 자, 저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낭낭의 태수의 뭐 인장 이런 거, 복리 이것도 다 어떻습니까? 다 돈 주고 사들였습니다. 자기들이 발굴한 게 아니라 여기서 사간 사람들한테 또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사들였죠. 그래가지고 북한 평양에 낭낭군이 있다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사책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북경 유리창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가보면 지금 여러분들 북경 가시면 유리창 가시면 지금도 골동품 거리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계속 골동품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2001년에 이제 여러분들 북한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연구 결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것이 자, 여기 평양 일대의 무덤 뭐냐, 3,000개의 무덤은 결론이 뭐다? 한나라식의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낭낭국의 유물임을 실정해 준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3,000개의 무덤이 전부 다 뭐다? 낭낭국, 우리나라 고조선 문화를 계승한 낭낭국의 유물로서 다 증명했는데 우리나라 모 교수가 교수 될 때 임용할 때 교수 임용 시에 이것이 거짓말 논문을 냅니다. 뭐냐면 평양 일대 낭낭군 북한에서 3,000개의 무덤을 발굴해가지고 한나라 낭낭군을 증명했다는 쪽으로 논문을 쓴 것을 교수 임용 시에 해가지고 교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 누군지는 여러분들 눈치챌 겁니다. 하지만 뭐 인간적인 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 그런데 양심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마 대단히 찔릴 겁니다. 왜? 북한에서 발표한 거하고 반대로
논문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학계에 쉽게 말하면 내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어떻습니까? 유물이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유물로 밝혀지니까 논문을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낙랑군의 이제 유물이 뭐냐? 여기 보시면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낙랑군의 지배청이 조영했을 무덤에는 식민사관과 완전히 다른 유물이 나왔다. 자기들이 식민사관을 가르친 사람이면서 갑자기 식민사관을 들이대면서 뭐냐?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다? 아, 북한에서는 세형동검이고 한국동검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식민사관, 일본 학자들을 주장하고는 다른, 이 뭐냐? 한국 사람이 누워있었다. 이건 지자체, 자치를 했던 뜻입니까? 고조선의 토착민이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살 바꿔가지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부터 이렇게 논문을 씁니다, 여러분들. 자, 식민사관과 완전히 다른 유물이 나왔다. 여기서 게임 끝났죠? 그럼 뭐냐? 평양의 낙랑군 유물에서는 뭐다?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유물이 발굴됐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잘 돌려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애들입니다. 박사 교수된 애들. 자, 이래가지고 보시면 쭉 이야기 나오고 보면요. 낙랑군 지배청의 상당수가 고조선계 토착민으로 밝혀졌다. 결론 마지막 줄 설명해놨죠. 자기들도 한장합니다. 지금까지 저 낙랑군이 한나라의 낙랑군 쉽게 말하는 식민지 속국으로 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르쳤는데 유물이 고조선 유물이 다 발굴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이제 낙랑군 지배청의 상당수가 고조선계 토착민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어쩌면 입에 침도 바르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저렇게 논문을 잘 돌립니까?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돌리는지 볼까요? 자, 그러면서 뭐다 보면요. 자, 이렇게 뭐냐면 토착민을 피지배청하면서 이렇게 주장한 것은 뭐냐? 식민사학이 뭐다? 이 식민사학이 누구다 보면 일본 학계, 이때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나쁜 놈들이다라고 여러분들 논문을 요리씁니다. 갑자기 일본 학계를 공격하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저 양반들의 주장을 따랐던 인물인데 제일 위에 나오잖아요. 낙랑군이 있을 때 고조선 사이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게 밝혀졌다. 요게 이제 미치고 환장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한 사학계. 왜? 낙랑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낙랑국이었죠. 낙랑국이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낙랑군, 한나라 낙랑군으로 가르쳤는데 유물은 다 고조선 유물로 다 이번에 다 밝혀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뭘 한다? 일본 학자들이 일본 학계의 이원적 종족 지배론도 함께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쏙 빠져나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애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이게 논문이니까 잘 보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낙랑 옆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떼지 않고 400년간 우리나라 북한 지역은 뭡니까? 낙랑군 식민지라고 저렇게 지금도 토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 보면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 모든 유물.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유물이 북한 평양에 낙랑군 유물이 나왔다. 여러분들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고조선 유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을 떼내야 어떻습니까? 동북공정의 논리가 무너질 건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까지 강복 후에 강복까지 친다면 대항제까지 친다면 약 100년 동안 요거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말을 돌려서 일본 학자들이 나쁜 놈들이고 자기들은 뭐다? 낙랑군 평양 낙랑군은 고조선의 사람들이 살았던 자치 낙랑군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가 살아남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죠? 자, 북한에서는 이제 2022년 9월 27일 날 아예 박물관을 세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박물관입니까? 낙랑국 박물관을 북한에서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낙랑군을 완전히 걷어내고 어때요? 북한의 지금 유물은 고조선의 계열에 고조선 문화를 계승한 낙랑국임을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2022년 9월 27일 날 낙랑국 박물관, 줄여서 낙랑박물관을 어떻습니까? 준공을 해가지고 개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는 이제 여러분들 세키노 다다시의 일기를 직접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 바로 여러분들 세키노 다다시 여러분 관야정이라 되어 있죠. 보면 일기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 일기를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일기를 남기는 바람에 평양 낙랑군 유물, 한나라 유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배경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제 북한의 유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존 학계 중에서도 그 이제 대방군 유물이라는 이런 것을 정인성 교수라는 이런 양반들은 대단히 그거는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계속 이제 평양 낙랑군 대방군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지만 이 일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 대단히 당을 하기 시작했고, 아마 이 일기 나온 줄도 모르고 지금 평양 낙랑군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냥 뭐 이렇게 글자 보다는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자 스키노 다다시 일기가 분량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양면복사 아니지만도 단면복사하는데 양이 이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구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이제 자료를 참 고은만 선생님이 직접 이제 가서 직접 복사를 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공개해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뒤에 이제 내용 보시면 이 내용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직접 원문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제 많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키노 다다시의 일기장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유물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직접 이제 미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도 많이 그려놨습니다. 뭐 이때까지 뭐 어떤 뭐 유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요. 보면요. 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 가지 뭐 일본 문화도 쭉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무덤에 나오는 배경 이런 쪽도 이제 그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쭉 있는데 뭐 고곡 설명하는 부분, 고곡을 이제 이런 쪽으로 쭉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쭉 이제 그려놓은 장면도 있고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일본 유물 그런 부분도 많이 실어놨습니다. 실어놓고 이제 우리 지역 이제 한번 볼까요? 그정 내용. 쭉 보겠습니다. 내용이 뭐 이렇게 설명 쭉 글을 쓰면 그림을 다 이제 이렇게 그때 펜으로 그려가지고 기록을 다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이제 다음에 구해가 보시면 한번 일본어 많이 아시는 분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건데요.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물 쭉 해가지고 자기 일기를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이제 이 양반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여행한 이제 코스, 여행한 코스를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명을 쭉 적어놔놓고 움직인 거, 동선 이름까지도 쭉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고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모습하고 이렇게 어떻게 천장에 어떻게 생겼고 하는 이런 모습 있죠 보면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겼습니다. 이제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제 뭐 참고될 만한 부분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그 낙랑군 유물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직접 이제 화면을 돌려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여러분들 세키노 다다시가 이제 낙랑군 유물, 한사군 관련된 유물을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일기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학대 쭉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 기록은 언제냐?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제 대정 7년입니다. 대정 1918년 3월 20일 일기 부분이 지금 노란 거 여러분 보이죠? 보면요. 쭉 해놨는데, 자, 학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띄게끔. 자, 이렇게 일기를 남겨놨는데, 내용이 뭐냐?
내용이 쭉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일본어 뭐 한자 아시는 분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 내용은 맑다, 날씨가 맑았고요. 그 다음에 북경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서엽 씨의 소개로 준상윤차 씨, 이제 이 양반은 뭐 나중에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양반을 방문했다. 그의 소개로 여러분들 보시면 우평국장 중림씨를 방문하여 우평국 촉탁인 문학사 흑정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 동료부터 해가지고 유리창의 골동품을 둘러보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에 북경 유리창 골동품을 둘러보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조선 총독부 여기 쭉 나오죠.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 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뭡니까? 한나라 때 한시죠. 한나라 때에 뭐냐? 한나라 때에 발굴품을 약 얼마요? 여러분들 300여엔에 구입했다. 300yen. 이때의 300yen은 대단히 거금입니다. 거금을 들여서 조선 총독부의 낙랑군 어떻습니까? 낙랑군 한나라죠. 보면 한나라의 유물을 사들이기 위해서 300엔을 썼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며칠입니까? 22일. 자, 3월 20일이고 똑같은 1918년입니다. 자, 날씨는 뭐죠? 보면요. 맑았다. 오전에 뭐냐면 죽촌시죠. 죽촌시하고 어디를 갔습니까? 죽촌시하고 유리창을 갔다고. 유리창 나오죠. 보면요. 유리창에 가서 뭡니까? 보면 골동품을 여기 나오죠. 골동품을 유리창에 가서 여러분들 자, 골동품을 사들였는데 그죠? 골동품을 샀다.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유리창에는 뭐다? 비교적 한나라 때에 어떻습니까? 발굴 유물이 있다. 여러분들 평양에 낙랑군 유물이 나왔다면 여기에 왜 북경에 여기 이 먼 거리에 와서 골동품상에 와 있겠습니까? 그죠? 이 근처니까 여기 갖다 놨겠죠. 보면요. 자, 여기는 비교적 한나라 때에 어떻습니까? 발굴품들이 있다는 거죠. 보면요. 자, 여기서는 쭉 보시면 많아서 그 다음 뭡니까? 낙랑군이죠. 낙랑 출도의 유품 그런 거. 낙랑군 한나라 낙랑군에 어떻습니까? 출토품이 뭐다 합니까? 자, 대저 뭡니까? 보면 쭉 갇혀져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갇혀져 있었고 이 나오죠. 보면요. 자, 갇혀져 있어서 뭡니까?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양반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이런 겁니다. 수집했다 이런 나오겠죠. 보면요. 수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쭉 해가지고 뭘 했는지 관련된 내용을 쭉 기록해놨는데 다른 얘기보다 이 두 개의 포인트. 자, 지금 이 양반이 평양에 가면 어떻습니까? 무덤이 저절로 열리면서 한나라 유물, 낙랑군 유물이 뛰쳐나오는 그런 수준인데 뭐가 부족해서 북경 유리창 골동품 가게 가서 한나라 유물, 특히 낙랑 유물을 사들였겠습니까? 또 300yen의 거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유물을 사들였잖아요. 보면요. 자, 이것이 지금 어디에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있을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한나라 유물을 구색을 다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영상 보시죠. 북한 평양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낙랑군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유물이 발굴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장을 해가지고 뭐죠?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이렇게 식민지 삼았다는 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이고 또 고고학 발굴입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고고학 발굴로서 거기는 한나라 낙랑군이 아니라 고조선의 낙랑국이 있다고 어떻습니까? 다 밝혀지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 낙랑군은 고조선 사람들이 한나라지만 어떻습니까? 자치를 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둘러대기 시작한 그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일기 핵심 포인트 쭉 원래 세 가지 있죠. 한 뒤에도 있는데 보면요. 요거 기록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낙랑군 평양 낙랑군 발굴에 어떻습니까? 최고의 1등에 어떻습니까? 수훈자가 뭐가 부족해서 북경 유리창에 가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낙랑군 유물을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다 사들였겠습니까? 여러분들